네, 반갑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6개월 된 초보 은퇴자이자 앞치마 영어라는 초보 영어 유튜버를 하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니는 제 영어 이름입니다. 예, 저는 생명보험 회사에 근무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 차장으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입사해서 전체적으로 한 30년 정도 다닌 것 같은데 2개의 회사를 다녔고요. 첫 번째 회사 다니다가 이제 제가 1년 정도 쉴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 회사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4년 더 근무하고 차장으로 그만뒀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일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시청자분 생각할 때 보험회사 업무라는 게 세일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보험과 관계된 우리 영업하시는 설계사님들, 그러니까 지원하는 현장 지원 업무도부터 시작해서 고객분들이 아프고 다쳤을 때 이게 보험금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하는 일까지. 그래서 제 근무 기간 중에서 반은 그런 업무를 많이 했었고요. 기초적인 보험과 관계된 업무를, 오피스 업무를 했었고, 반 정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다니던 그 회사가 업계 1위였기 때문에 좀 VIP 고객들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CFP라는 자격증을 많이 따도록 장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이제 여성 최초로 따가지고 있다가 그런 부서가 이제 생기면서 그 VIP 센터에서 VIP 고객분들 자산관리 컨설팅 업무, 상담 업무, 그다음에 저희 이제 FC님들 교육 업무, 그다음에 세미나 강의 이런 일을 주로 반 정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 정도는 오피스 업무하고 반 정도는 이제 주로 이제 VIP 고객 관련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권이 좀 나름대로 연봉이 좀 세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특히 제가 다녔던 회사가 넘버원 회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금융권에서는 최고의 연봉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직장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전 직장 급여를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회사는 첫 번째 다녔던 회사보다 조금 작은 회사였는데 저희 경력을 좀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연봉하고 그다음에 직급을 좀 인정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회사 가니까 복지나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외국계 회사였기 때문에 뭐 급여도 급여지만 여러 가지 복지가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 회사는 좀 다르게. 예. 또 일반 보통 제조업의 뭐 가장 월급이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준이죠. 예. 제가 이제 결혼해서도 거의 30년 이상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출산휴가가 60일짜리였거든요. 지금은 뭐 더 늘어났겠죠. 거기에다 육아휴직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다니던 20대 초반에 20대 30대 시절에는 굉장히 그런 제도가 조금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있다 하더라도 제도에만 머무르는 거지 실제로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쉼없이 제가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신으로 많이도 지쳤고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떠나는 선배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발적보다는 좀 비자발적으로 회사의 어떤 뭐 압력 이런 거에 의해서 그만두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참 좀 쓸쓸하게 많이 보였고 또 그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서 회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제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타산지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제가 막연하게는 50살까지는 다니지 말자. 지금 현업에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결심을 했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냥 막연한 계획만 세웠었는데 제가 이제 이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걸 조금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많이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회사 이직한 게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0살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왔더라고요. 아니 다가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계획한 대로 그냥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 가장 큰 두려움은 사실은 이제 9 to 6로 정말 직장만 바라보고 살다가 직장이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살림을 뭐 워낙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쪽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자녀는 다 컸고 이미.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정에 있었을 때
저희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살아보지 않는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었어요. 뭐 구체적인 어떤 두려움보다는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참고할 만한 롤 모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직장 동료는 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만뒀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내가 잘하는 건지.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었고, 뭐 굳이 하나 꼽아 본다면은 이제 돈을 벌지 않고 사는 삶 자체에서 내가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 좋아서 그만뒀는데 나중에 그걸 하다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알게 됐을 때 제가 정신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데 그때 그만둘 때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대기업을 다니기 때문에 제가 100살까지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퇴직은 누구나 해야 되는 현실인데 그거를 내가 1, 2년, 2년 더 연장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이제 회사 안에서 저희 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상사들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점점 보니까 이제 상사분들 저랑 나이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 그게 상당히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다녔던 직장에서도 제일 높으신 분이 저랑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살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직속 상사분은 저보다 연배가 좀 되셨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업무 성과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후배들하고 이렇게 코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고집을 부리는 저 자신을 좀 많이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했던 제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업무 자체가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피해는 또 고객들이 보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했을 때 지금이 아니면은 제가 나가서 어차피 뛰어들 제2의 인생이라면 1살에도 젊을 때 가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켰는데 사실은 2년 더 버틴 거예요. 예. 원래는 이제 2년만 더 다녀야겠다 생각했는데 돈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2년만 더 좀 버텨보자.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대한 기준은 뭐 지금은 정년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보통 대기업 다니면 40대 중반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다니는 동료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공기업처럼 다 다닐 수 있는 걸로 많이 바뀌고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근무 기간이 이렇게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일하는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사실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제가 더 이상 회사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었고요. 예, 빨리 나가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부딪혀 보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이제 전업맘의 생활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도 신입사원이잖아요. 빨리 신입사원을 겪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제가 더 빨리 그 안에서 또 정착돼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